그 현안 질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고 자료 요구는 시간 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 요구가 끝나고 나면 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통위의 자료 요구 두 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부 지정 9개 플랫폼이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가 신고가 상당히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현황, 조치 내용, 삭제 차단 있었다면 그 삭제 차단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MBC 이사 오태규 이사에 대한 지난 7월 23일 날 자동 임명이 됐는데 방미통위에서 심의시 회의 자료 일체 또 오태규 이사에 대한 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설계 효소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를 지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6차례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관련 기관에 네. 조치를 네, 해주십사 공동의하고 말씀드립니다. 본안위에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서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료 출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입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뭐 우리 의원들 누구나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인격을 모독 한다든지 다수가 또 윽박지르는 그런 행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십이라든지 뭐 대장을 지켜야 된다. 또 심지어는 중대 범죄자다라고까지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상 부분을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 8조에 보면 8조 1항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토론회 등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말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항 면책 조항에 보면 설령 그런 발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술, 학문, 연구, 학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주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 특별법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본연의 과학기술방송통신 이 부분이 반영성의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사님. 네, 어쨌든 정말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 토론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감정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또 저희 과방위를 앞두고 이런 일을 발생이 되면서 과방위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수 의원님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신상 발언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방위 전체 운영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저로서는 과방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과방위 참석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자격 시비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도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사퇴해야 한다,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제가 8월 13일 공동 주최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5.18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5.18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서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18이라고 해서 100%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술 토론회였고 학술 토론에 참석해서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 청중들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 이런 독려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은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46년입니다. 46년이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전문에까지 5.18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그 중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자란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유권자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5.18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현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근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네. 자. 잠깐만 기다려. 정리해 주세요. 이열한 변명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있어.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정리해. 네. 다 황정호 의원님. 네. 5.18 희생자나 실종자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황정호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정호 의원님. 다음에 김현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 발언하실게요. 네, 진짜 정말 제대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상임인데 계속해서 파행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구구의 여전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판을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전두환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기상천외한 사상의 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국법을 따른다고 유체 이탈식 화법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재조명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역사적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마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글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첫 번째 챕터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당의 정강정책,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까지 폄훼하는 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민의의 전당에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금 즉각 5.18 광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과방위에서 이렇게 구태망령이 살아 움직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의원은 5.18 왜곡 폄훼 포럼을 주최한 것에 대해서 희생자 유가족, 광주 시민과 국민들한테 즉각 사죄하고 과방위원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서 네. 예, 다음 김현희 의원님. 네,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방에 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영도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을 폄훼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마치 토론회라는 형식을 가장해서 소요 폭동, 강주 사태라는 것을 국회 안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되고 몇 번째 토론회인지 모르지만 주목받고자, 조명받고자, 관심 끌고자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극우의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러서 토론회를 엽니까?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과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여기에 보면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입니다. 이거 아마 생중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우파 좋아하시는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 매체에서 그 매체의 기자가 나와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개정한 정보통신 망법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그 사실이 허위 조작임에도 알고도 경제적 이득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정보통신 망법에 해당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망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 국회 열리는 전전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파행을 유도한다. 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된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한다라면 과연 호남의 메가시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그런 거를
용인하고 호남의 메가시티를 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이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셔서 많이 하고 싶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5.18 정신을 이제 와서 토론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생활도 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언론인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 될 진실이 또 있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제? 한번 두 분 하셔서 이제 이주 의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표현의 자유 또는 학술 행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최영두 간사님의 어떤 입장을 잘 아는데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매우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천호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사실, 심지어는 국제사회조차도 확정된 이 학살 사태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그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폭도라고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입니까? 이거는 학술이 아니고요. 마치 독일이 홀로코스터를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정립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사실 왜곡을 하는 것, 이것을 학술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킬 수 없다, 포장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더 가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새역사 국민운동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핵심 인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사실의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도 학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18 피해자 유족이 지금 다 이거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특히 처음에는 사실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고 하셨어요. 학술적으로도, 좋아하시는 학술적으로도. 그런데 그 뒤에 15년 뒤에 정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십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의 자유로운